안녕하세요. 병원 입직 컨설팅과 약국 컨설팅을 하고 있는 메디컬 365의 백창식입니다. 벌써 2023년도 벌써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 동안 제게 많은 상담과 또 양도인 또는 양수인 많이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집중해서 클로징 못한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남기는 해입니다. 가끔씩 저희 회원들에게 이제 약국 문자를 보낼 때는 그날 좀 상담이 길어지고 바쁠 경우에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문자를 제때 해주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도인이 약국 가치를 떨어뜨리는 한 가지 하기 전에 양도인이 또 양도를 하게 되면 또 투자자나 또 양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보다 신규 약국의 어떤 분양 또는 임대할 때 많은 약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투자자나 약국 약사들이 돈이 현금이 한 3억에서 30억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분양 자리에다가 약국 자리를 분양을 받으러 하는데 약국의 자리는 한 10억에서 한 30억, 많게는 40억까지도 합니다. 그럼 그 20억의 자리를 소개받았을 때 과연 그 20억의 약국 가치를 하느냐? 그것을 갖다가 지력과 레이저 같은 눈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최고입니다. 하지만 약국의 값어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병원 입지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사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이 좋으면 대박이고 대다수는 본전이나 아니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신뢰가 있고 능력이 되는 병원 입지 컨설팅과 약국 컨설팅을 하고 있는 메디컬 365에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상담 환영하고요. 신규 약국 자리로서 임대인 경우, 약사가 임차인 경우에 어떤 실패했을 경우에는 소문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좀 억울한 부분, 의사가 들어오긴 했는데 연기되거나 못 들어오는 경우 등등 억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도 하고 소문이 쫙 퍼지죠. 근데 약국에서 또 성공한 사람은 또 조용합니다. 혹시나 같은 건물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옆에 건물에 또 약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성공한 사람은 항상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 병원을 분양이나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한 사람은 또 여전히 조용합니다. 성공한 방법을 알아서 또 복제 성공의 길을 찾아 떠나죠. 그렇지만 이제 실패했을 경우 막 20억을 투자했는데 값어치가 7억밖에 안 해요. 그러면 13억이 날아간 겁니다. 그걸 손해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동안 돈을 많이 모았어요. 한 방에 날아간 거죠. 동기라든지 지인들한테 한 방에 날아갔다고 큰 소리로 장난소리 할 수 있을까요? 쪽팔려서 이야기 못합니다. 한때 잘 나갔는데 추락하니까요. 그래서 소문이 없는 겁니다. 즉 실패 이야기가 굉장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많은 경우의 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러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패하지 않아야겠다. 이러한 경험치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돌다리를 두드리고 가시면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 양도인이 약국 가치를 떨어뜨리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가계약에 대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가계약금을 받지 말고 권리계약서 작성해 계약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고, 왜 그러냐? 약국의 가계약은 양수인이 취소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돈 돌려도 했을 때 돌려줘야 됩니다. 약국의 가계약에 있어서는 집의 어떤 전세나 월세, 매매 이런 어떤 부동산의 가계하고 성격이 100% 틀립니다. 그래서 가계의 어떤 성격, 효과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가계의 효력 발생 요건은 쌍방이 어떤 구체적인 합의를 완료 단계일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단계인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 집에서 볼까요? 집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나 월세, 전세 같은 경우 계약 금액이 나오겠죠. 만약에 전세가 만약에 2억이다. 그럼 계약금 10% 2천만 원, 잔금 1억 8천. 구체적으로 다 되죠. 이제 잔금일만 정하면 되는 거죠. 한 달 뒤에 2월 말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내가 우선으로 이걸 오늘은 계약을 못 하지만 내일이나 모레 와서 이 조건으로 계약하겠다 라고 선점을 하는 거죠. 이것이 가계약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잔금 일자하고 다 서로 간에 합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20만 원을 넣고 만약에 본인이 못할 경우에는 못 받습니다. 근데 잔금일도 없이 그냥 무조건 넣게, 내가 내일 오겠다 20만 원 넣고 내일 해보니까 다른데 물건이 더 좋은 게 나온 거예요. 진짜 마음에 그럼 이유를 대겠죠. 잔금일 구체적으로 안 됐어. 나 10개월 뒤에 들어갈 예정인데 하면은 이제 10개월 동안 못 참죠. 그럼 의견이 어긋나는 거죠. 나의 사항과 이제 상대방의 사항이 안 맞기 때문에 돈 돌려도 돈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협의가 안 되면 돌려줘야 되고, 협의가 되면 이제 못 돌려받는 가격인데, 약국에서는 계약, 잔금까지 다 확정이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확정적이나 결코 입장 차에 있어서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리면, 추가적 협의 부분은 약국 경우에 이제 가격 300만 원을 주고 잔금 날짜까지 정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 수익성이 상방이 틀리다는 거죠. 양도인과 양수인 보는 수익성이 틀리다. 구체적으로 일매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틀리다는 거죠. 일매의 부분은 이제 포스로서 정확하게 현금까지 체크가 되면 괜찮은데 시중에 한 20%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일매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 추정치가 양도인이 바라보는 그 현금 비율하고 양수인이 보는 현금 비율이 틀리다. 그 수익이 차이 나잖아요. 그럼 권리금에 대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회비가 100% 안 되잖아요. 그럼 돌려줘야죠. 그게 100%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제가 그때 52강에 이제 양도인이 세금 신고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강의를 했었는데요. 세금 신고 부분에서도 양도인은 세금을 제외하고 손에 쥐는 금액을 내놓은 상태고, 양수인은 세금을 당신이 다 내고 포함한 금액에 권리금을 나는
봤다라고 서로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 법으로 하게 되면 나는 세금을 양도인 쪽에서는 세금을 생각 안 했는데 세금까지 생각한다면 그 권리 부분에 대한 소득세와 원천징수세를 양수인 내라, 더 내라. 그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협의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미합정인 거죠. 그래서 이 추가 협의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300만 원 넣었어요. 그 양도인은 이제 마음 편하게 있어. 근데 양수인이 3일 뒤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이틀 뒤에 자기가 정말 원하는 괜찮은 약국 자리가 탁 나타나는 거야. 그 모르겠어. 계약을 해야겠죠. 계약하고 이제 300만 원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려도 이렇게 하는 거죠. 양도인이 처음에 못 돌려준다 하는 거죠. 그럼 양수인은 부딪히는 거죠. 여기 지금 일매 부분 가서 한번 보겠다. 체크해 보겠다. 세금 부분 당신이 어떻게 할 거냐. 잔금은 또 내가 일이 있으니까 또 뭐 10개월 뒤에 하겠다. 이렇게 막 조건을 걸면은 양도인이 손발 다 들죠. 가져가.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약국을 가격 놓고 정상적으로 이제 마무리되면 뭐 해피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서 계약 안 하면 신경이 있어야 되잖아. 첫 번째 신경이 돈을 주고 받고 뭐 어떤 안 줘도 되는데 줘야 되는 것부터 해서 양도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받는다. 두 번째 이제 가치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왜냐? 약사를 10명한테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본 사람이 하겠다. 가격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9명에게 통보를 하죠. 계약을 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받은 분이 있다. 그래서 다 이제 보류시킨 거죠. 근데 이제 가격이 깨졌습니다. 다시 9명한테 전화를 합니다. 계약이 안 됐습니다. 좋은 매물이니까 빨리 와서 계약하십시오. 보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9명이 정상적으로 나의 기회다. 야, 나에게 기회가 왔다. 이라고 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9명은 왜 깨졌어요? 합리적인 이유를 대라.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그 약국에 대해서 아주 그냥 큰 바운더리에서 몇 개 선택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었던 매물을 아주 집요하게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겠습니까? 단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계속 치는 거죠. 응?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더 이상한 문제가 있을 거야 하면서 계약은 안 하고 다운시키고 양도인도 짜증나죠. 시간이 길어지고 계속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인이 약국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가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국 운영하면서 와서 계약 쓰고 돈 넣으시오. 양도인이 급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 명 중에서 와서 시간 되는 사람은 하시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양도인에게 도움되는 하나의 팁을 말씀을 드렸고 2023년도에도 제게 많은 무료로 상담해 드리오니 많은 상담을 하시고 좋은 약국 찾으시고 또 좋은 투자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